꾸빼 씨의 행복 여행.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정신과 의사. 자기 스스로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꾸빼라는 이름의 정신과 의사가 있었다. 자신에 대해 만족하지 못했지만 그의 용모는 영락없는 정신과 의사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가 쓰고 다니는 원형의 작은 안경은 그를 매우 지적인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데 한몫을 했다. 그는 마치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하는 소리를 내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무엇인가에 대해 심사숙고할 때면 습관처럼 만지작거리곤 하는 짧은 콧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그의 진료실 역시 이 진짜 정신과 의사를 꼭 빼닮아 있었다. 진료실 안에는 그의 어머니가 병원 개업 때 선물한 골동품처럼 생긴 긴 의자며 이집트와 인도풍의 모조 조각상들, 그리고 읽기에는 너무 어려운, 어떤 것은 너무 어려워 아예 읽어보지도 않은 책들로 가득 찬 커다란 책상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꾸빼에게 진료를 받고 싶어 했다. 그것은 그가 정신과 의사다운 그럴듯한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것 말고도 실력 있는 의사들만이 알고 있는 학교에서는 배우지 않는 비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비법이란 다름 아니라 사람에 대한 그의 진심 어린 관심이었다. 처음으로 정신과 의사를 만날 때면 사람들은 다들 조금씩은 주저하기 마련이다. 자신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론 의사가 자신의 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른 데 가서 치료를 받아보라고 할까봐 걱정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단 약속을 잡아 병원에 오면 사람들은 이상하고 사소하기까지 한 자신의 편집증적인 생각들과 전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자신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우스운 상상들, 때로 이것들은 그들을 진짜로 아프게 한다. 그리고 삶을 방해하는 커다란 슬픔이나 지독한 두려움 등을 모두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한편으론 자신의 문제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까봐, 또 자신의 이야기가 의사에게 지루하게 들릴까봐 염려하기도 한다. 그래서 환자들은 의사가 지루해하거나 피곤해하지 않도록 말을 할 때 주의를 기울인다. 의사를 자주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은 의사가 자신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아닌지 의심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꾸빼와 함께하는 진료는 거의, 아니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다. 꾸빼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고개를 끄덕여 그들을 격려하고 짧은 콧수염을 어루만지면서 하는 소리를 내었다. 그리고 가끔씩 사람들에게 잠깐만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잘 가지 않거든요. 하고 말하곤 했다. 그가 정말로 피곤한 날을 제외하고는 환자들은 꾸빼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이야기에 흥미있어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꾸빼를 다시 만나기 위해 상담 날짜를 잡고 꾸빼의 이름을 친구들에게 알려주어 다른 환자들도 그를 찾게 했다. 그 결과 꾸빼는 거의 하루의 절반을 환자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할애하게 되었고 상담료를 비싸게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기에 이르렀다. 꾸빼의 어머니는 늘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게 뭐가 문제냐고 말하곤 했다. 그것은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꾸빼는 지금만으로도 충분히 힘들었다. 그는 언제나 비싸지 않은 상담료를 청구했다. 한때 유명한 점술가였던 이리나 부인의 경우가 그 좋은 예였다. 한 번은 그녀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의사 선생님, 상담료를 올려야만 해요.
가격에 대해선 우리가 이미 얘기했던 걸로 아는데요. 그러자 이리나 부인이 말했다. 난 엄마 같은 심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 눈엔 상담료를 올리는 것이 당신에게 더 도움이 되리라는 게 내다 보이는데요. 그런가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대답했죠? 점술가인 이리나 부인이 꾸빼를 찾게 된 이유는 이렇다. 어느 날부턴가 그녀는 더 이상 미래를 내다볼 수 없게 되었다. 그녀는 몹시 큰 슬픔을 경험했는데 그것은 그녀를 떠나버린 한 남자 때문이었다. 그 뒤로 그녀는 더 이상 미래를 예언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이따금씩 손님에게 흥미있는 이야기를 던질 순 있었지만 그것은 약삭빠른 눈치로 넘겨짚는 것에 불과했다. 양심이 남아있는 그녀로서는 더 이상 예전처럼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다는 것이 무척 슬픈 일이었다. 그래서 꾸빼는 슬픔에 찬 사람들에게 필요한 알약을 처방했고 그 약을 먹은 이리나 부인은 조금이나마 미래를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 꾸빼가 성공한 이유가 단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는 정신과 의사로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 다시 질문을 던지는 식으로 대답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당신은 내가 나 자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고 물으면 꾸빼는 이렇게 되묻곤 했다. 자신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이런 뜻밖의 질문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 다시금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고 그럼으로써 그는 사람들이 그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었다. 나아가 꾸빼는 약에 대해서도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정신과 의사에게 그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정신질환에 관한 처방전은 크게 4가지 종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너무 슬플 때 먹는 우울증 치료제, 두려움에 시달릴 때 먹는 불안 억제제, 지나치게 이상한 상상들을 하게 되거나 환청을 들을 때 먹는 신경 안정제, 그리고 마음이 너무 심하게 들뜨거나 가라앉을 때 먹는 신경 조절제 등이 그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보다 약간 더 복잡할 수도 있었다. 왜냐하면 약마다 각각 10개 정도의 무슨 이름이 붙은 상표가 있었고 정신과 의사들은 경우에 맞게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약을 처방해야만 하기 때문이었다. 그건 디저트와 약간 닮은 데가 있어서 모든 사람이 한 가지 디저트만을 선호하지는 않았다. 약 처방이 더 이상 효과를 내지 않을 때 또는 증상이 간단해서 약 복용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인 경우 꾸빼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심리요법이었다. 이름은 거창하게 들리지만 심리요법이란 간단히 말해 환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대해 대화를 나누면서 환자를 돕는 방법이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평소 대화하는 것과 심리요법은 같지 않다는 것. 다시 말해 특별한 방법으로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약의 종류가 다양한 것처럼 심리요법에도 여러 종류가 있었다. 그중 어떤 것은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발명해낸 것들이었다. 꾸빼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 발명한 심리요법을 주로 배웠는데 그래도 그들은 꾸빼에 비하면 꽤 나이를 먹은 사람들이었다. 이것은 정신과 의사가 환자와 토론을 하는 독특한 방법이었다. 사람들은 이 방법을 좋아했다. 그 이유는 세상에는 환자에게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의사들이 너무도 많고 환자들은 그것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다. 꾸빼는 이리나 부인의 상담 시간에는 가능하면 심리요법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질문을 던지려고 하는 찰나에 그녀가 앞질러 이렇게 말하곤 했기 때문이다. 의사 선생님, 난 당신이 내게 무슨 질문을 할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그녀가 예상한 질문이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꽤 자주 들어맞는다는 것이었다. 직업적인 기술과 약, 심리요법, 사람들을 향한 진정한 관심이라는 그만의 비결은 꾹배를 능력 있는 정신과 의사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리하여 능력 있는 정신과 의사나 얻을 수 있는 성공적인 결과들이 그에게 매번 돌아왔다. 완전히 치료된 환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환자들은 매일 약을 복용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종종 병원을 찾아왔다. 더 심한 환자들의 경우 꾹배는 그들이 자신의 병을 견뎌내고 병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꾹배는 자신에 대해 만족을 느끼지 못했다. 무엇보다 그는 행복하지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사람들을 진정한 행복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다.